안녕하세요. 나비처럼 활활 날아들어온 박지원입니다. 오늘도 이런 환호성답게 저도 오늘 이슈 나비효과에 정말 많은 열을 다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라는 산업이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네. 아직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의 주인공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3차 슈퍼사이클이 몇 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조선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죠. 일단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알려면 이 산업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사이클의 산업, 그리고 실적의 시차입니다. 먼저 사이클의 산업이라는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무역이 늘어나면서 힘을 받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큰 타격을 입곤 하죠. 두 번째로는 실적의 시차입니다. 일단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선박이라는 거는 레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뚝딱 만들어지다기보다는 2, 3년에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완성이 될 때쯤 이 돈을 받는 구조인데요. 때문에 호황기에 주문이 많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야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호흡이 길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오늘의 주인공으로 조선을 모셨냐? 그동안 조선 때문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수주를 백척했다라는 뉴스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바로 저희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 조선의 흐름이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호황, 즉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초부터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진작에 가지 왜 그동안 못 갔을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선박 주문이 마구 밀려드는 호황이 그동안 찾아왔었습니다. 과거에 제일 잘 나갔던 시절 2006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도 수주액이 380억 달러였다면 2021년에는 이 조선 3사의 합산 수주액이 357억 달러로 왔습니다. 무려 호황기에 비해서도 94%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선사의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꼽히는데요. 과거에 저선가 수주 물량의 부담이 지속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 부족, 즉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선가 물량은 삼성중공업 2023년 가이던스를 보면 8년간 이어진 이 적자를 끊고 영업이익 2천억 원의 흑자 전환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던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이번에 흑자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들어서 상승했던 조선주는 이런 조선소들의 자신감에 화답을 한 거고요. 수주 잔고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수주 잔고는 충분한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입니다. 일단 인력난은 분명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제조업의 특성상 평균 근속 연수가 늘면서 평균 급여는 그동안 조선소의 경우에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설, 항공처럼 옆집으로 눈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고요. 같은 일인데 여기서 돈을 더 주네 하면서 이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돈을 더 주면은 돈을 더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데 예측 가능한 악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일단 조선소들은 이미 인력 이슈를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이게 실적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나섰습니다. 조선업은 국가산업 중 하나이므로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시적인 정책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번에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원활하게 만약에 진행만 된다면 4,000명 이상의 생산 인력 증가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메마른 하늘의 단비가 되는 거고요. 2025년에는 또 정부의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인공이야 잠깐 차트 보시면요. 조선 3사가 연초부터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 쭉 2월부터 해서 이 세 차트 모두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찐으로 정말 갈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갈 수 있을지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있습니다. 4가지로 함께 제가 배경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신조선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선사, 그러니까 셀러가 주도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신조선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바로 아래에 써 있는데요. 새로 배를 만들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를 매주 경신 중이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저가 수주 경쟁을 펼치면서 많은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2008년 조선사수가 1,020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올해 2023년 343개까지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선소 한 개당 오히려 인도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드는 곳은 적어졌지만 수주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인력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량을 보면 선박 6.1만 CGT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9.7 CGT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조선 3사의 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적자의 늪에서 이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국내 조선사들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 개선인데요. 상승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낮은 PBR을 받은 이유입니다. 표에서도 지금 보시면 PBR이 지금 빨간색이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이 회색 색깔인데요.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수주 잔고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가시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흑자 전환 시점도 보시면 돼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꾸준히 지금 밑에가 지금 적자고 위에가 흑자로 올라오는 시점인데 하나씩 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하나 해결이 된 거고요. 주력 선종의 긍정적인 수주 전망 또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경쟁 구도가 일본은 제치고 중국이랑 한국의 대결 구도로 갔는데요. 한국의 주력 선종의 미래는 밝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LNG 운반선 앞으로 5년간은 한국, 조선 4사 합산 연평균으로 보면 3년치 수주 잔고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기술력이 아직 추격하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수준이 아닌 상태이고요. 경쟁 우려는 그래서 접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유 운반선 탱커입니다. 이 수주 잔고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부터 발주가 본격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규모의 선대 교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하나를 만들려면은 2~3년은 걸려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코로나 2021년 때 대량 발주된 물량이 곧
2023년 인도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으로 써온 IMO 환경 규제가 있는데 한층 강화된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소식이 있습니다. IMO 기준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이 IMO 규제를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올해 7월에 예정된 제80차 MEPC에서는 한층 강화된 환경 규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선박의 교체가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주목되는 상승 재료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노후한 오래된 선대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를 감안하더라도 IMO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규제에 저희가 맞추려고 한다면 교체해야 하는 배는 많아질 텐데 여기에다가 마침 노후한 배들도 교체 시기가 오는 만큼 30년 주기의 슈퍼사이클을 앞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왜 오를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국내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외신들을 새벽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과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만 좋으면 안 되고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블룸버그의 기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인 이후에 세계 무역 개선의 초기 신호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월의 첫 20일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정도 증가한 건데요. 세계 수요 둔화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외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주도하는 건 감소하고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와 선박 관련 수출이 앞으로의 세계 무역 개선을 초기 신호를 앞당겨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이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 반도체 그리고 중국 수출 불황이 조금씩 풀리는 데다가 이제 뭐 자동차와 미국의 수출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어느 기업들을 봐야 될지가 궁금하시겠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3사도 좋지만 일단 3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조선 기자재 업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4개의 기업이고요. 이 안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1승이 있었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T 엔진입니다. 일단 1승은 조선 3사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국카본은 이 보냉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냉제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보온병 있죠.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보냉제의 역할이고요. 그 기업으로 탑픽주로는 한국카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성화인텍 그리고 HST 엔진 등이 탑픽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조선사 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어려운 걸 쉽게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감이 좀 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 MC님, 과연 조선사 좀 감이 오셨을까요, 오늘?
일단은 저는 조선업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이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한데 오늘은 왠지 뭔가 지원 아나운서님이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렇게 차분하신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봤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가 그럼 가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해보고 네. 아직 오락가락하던 이 조선주 잠깐의 반등일지 아니면 이게 쭉 갈지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황봉현 네. 씨께 여쭤보도록 네, 그러세요. 할게요. 계속 갈까요? 이게 조선업은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이게 부동산하고 비슷해요. 이게 부동산도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향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럼 하향 방향으로 당분간 가요. 똑같은 거예요. 조선업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방향을 잡았잖아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게 보신다. 네네. 그렇다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박근호 매니저님. 네. 이번에 조선주 이젠 좀 믿어봐도 될까요? 조선주가 예전에 상승했을 때와 지금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는 해운주가 먼저 가거든요. 네. 해운주가 가고 이제 해운사들이 조선사들한테 이제 배를 발주를 하면 조선사들이 가는 게 이제 원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그거가 좀 약간 다르죠. 근데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매년 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제 내년에 혹은 올해 주목해야 될 업종 얘기를 했을 때 조선주들이 꼭 맨날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동안 거의 못 올라갔죠. 15년 동안. 근데 조선사들의 투자를 할 때 가장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건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울산의 부동산이에요. 네, 울산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식당이나 여러 상가들이 좋아지면 조선사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실적이 2, 3년 뒤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이닉스 보면 뭐 지금 실적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담보가 되면 되는데 울산이나 거제도에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조선사들 좋다 했을 때 울산이랑 거제도 경기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이 바로미터가 돼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 같으신데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저희는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종목으로 아니요, 아직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고요. 조선업, 조선사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럼 그 왜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07년도에 해운사, 조선사들이 정말 뭐 시장의 스타주였을 때 중국이 이제 그 양적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철강 소유 70%를 빨아들였거든요. 그 해운사들의 해운 운임이 막 뭐 많게는 뭐 몇십 배까지 올라가니까 해운사들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간 건데 이번에 뭐 LNG선 위주 그다음에 뭐 말씀해 주셨던 탱커 위주 사실 이 조선주들은 유가가 올라야 좋거든요.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야지 이걸 나르는 가격이 물론 뭐 탱커와 LNG는 비행기로 나를 수는 없긴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환율과 유가가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은.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근데 언제 수주 못해갖고 적자를 낸 건 아니에요. 이게 저가 수주를 하고 나서도 돈을 이제 적자를 내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뭐 헤비테일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선사들한테 외국 선사들이 발주를 할 때 돈을 처음에 계약금을 조금만 줘요. 그 다음에 니네 다 만들고 우리가 인도할 때 나머지 다 줄게. 이게 이제 꼬리가 크다라고 해서 헤비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뭐 밤사이에 나왔던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랑 그다음에 CJ, CGV 같은 기업들 이런 걸 봤을 때 한 2, 3년 전에 한 번씩은 했거든요. 유상증자를. 근데 조선사들이 지금 유상증자의 어떤 리스크만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 리스크는 저는 정말 좀 체크를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 리스크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조선사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 괜찮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조선 3사가 있고 네. 그 안에서도 기자재가 있는데 네. 그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조선주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안 가는데 기자재가 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기자재가 안 가도 조선주는 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주죠. 먼저 그럼 조선주를 사라. 네, 조선주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 과거의 흐름을 보면 어차피 다 대동소이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가고 먼저 꺾이는 주식이 이제 대장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비상장인 현대사모가 가장 실적은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비상장이니까.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흐름상으로는 뭐 누구도 부인 못한 대장입니다. 근데 뭐 더 올라간 뭐 다른 기업들을 사야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고 전체 섹터나 업종이 움직일 때 무조건 많이 올라간 거 한국조선해양. 네. 그럼 이쯤에서 금요일 날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쵸. 네. 그렇다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희는 매수를 하면 될까요? 주식을 꼭 한날 한시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는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조금 좋은 부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가장 안 올라간 조선 관련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전혀 안 올라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분할 상장하려고 잠깐 정지가 돼서 뭔지 아시죠? 배를 만들려면 후판이 필요하잖아요. 후판 대장이 이제 동국제강이란 말이죠. 이제 동국제강이 지금 이제 분할 상장돼서 지금 막 좀 약간 주가가 좋았다가 나빠지고 있는데 조선주가 가면은 동국제강이 안 가면 이게 시장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피팅이나 뭐 어떤 보냉제도 좋지만 저는 동국제강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유럽 쪽에서 작년에 사실 뗄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잠궈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LNG선을 수주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쌓여있는 것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아까 좀 반대 의견이 뭐냐면 이미 이제 형들은 가고 있어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은 아직 좀 덜 갔거든요. 월봉 차트 뚫고 올라가면 이제 쫓아가는 게 이제 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자재주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세징중공업. 이거는 그냥 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배를 만들려면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총싸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데스크하우스예요. 배 위에 있는데. 요걸 만드는 회사인데 요거만 만들면 이 마진이 좀 적어. 근데 이 회사가 이거 말고 뭘 만드냐면 LNG, LPG 탱커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보였더라고요. 일진 있다고, 일진. 그거 자회사예요.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요쪽, 조선주 하는 분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요쪽을 좀 기자재 쪽에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사실 박지원 아나운서가 저도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저 소문 들었어요. 서울대역 봉천동에 고시원에서 일주일 내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봉천동에 가면 박지원 아나운서를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